시간입니다. 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2차 방정식 뒤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인데, 여기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눠지죠. 여기 단어는 2차 함수가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점에 x좌표의 합이 궁금하다. 이런 문제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식과 2차 함수 문제는 제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얘는 2차 함수고 x축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y는 0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함수네? 두 함수의 교점 구해달래. 연립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 생김새가 어때요? 둘 다? y는 요걸 연립방정식 해달래. 그럼 우리 뭐해서 풀 거야? 뺄 거야? 빼도 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죠. 결론은 요거야.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이 뒤에 있는 우변에 있는 이 식들을 뭐 하면 돼요? 같다고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같다고 놓게 되면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요? 2차 함수 문제인데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뭐야? 교점의 x좌표가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럼 교점의 x좌표가 곧 뭐라고 된다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근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럼 근의 합이 궁금하대. 3. 이렇게. 그래서 뭐 간혹 뭐 이런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뭐 x좌표의 차.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구해달라는 겨? 얘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두근의 합 알고 있고 두근의 곱 알고 있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급수공식 변형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x축 대신 뭐일까요? 안 오고 그냥 어떤 직선. 그러면 어떤 2차 함수나 어떤 직선이 교점이 만들어지냐고 물어봤을 때 교점이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죠. 그럼 또 이거야. 어떤 두 개의 함수를 봤을 때 해볼게요.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해달래. 그럼 선생님 말했죠? 두 함수의 교점 구해달라면 일단 뭐 해달라고요? 연립인데 그걸 쉽게 풀면 요거랑 뭐 하라고? 같다고 놓으라고. 그럼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돼? 한 놈이 이항 되겠죠? 그럼 누구 넘어갈게요? 왼쪽 넘어가야지. 맞습니까? 실수. 잠깐만, 이렇게 계산이 안 돼. 넘어갈게요. 그럼 얼마 나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는 0이네?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뭐라고 했어? 이 교점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럼 x가 몇 개 나와? 중군 나오네? 그럼 무슨 말이야? 교점이 딱 한 군데서 만난다는 표현이죠. 그럼 직선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요 2차 함수랑 교점이 한 개려면요, 요런 모양으로 나와주면 되고요. 이 교점이 한 개라는 표현 대신 요런 표현을 써요. 접한다. 접했다. 그래서 이 접한다는 표현은요, 교점이 한 개라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나올 수 있다? 판별식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교점이 두 개다. 그러면 근이 두 개인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단원명처럼 함수랑 어떤 x축,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나오는데 결국 무슨 문제로 바뀝니까?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뀐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 있으니까 여기 밑에 거 하나씩 풀고 D가 넘어가 볼게요. 보자. 여기 혹시 방정식이라는 표현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고 싶다. 교점이 궁금한 거야. 그럼 교점 구하고 싶대. 뭐라고 놓자고? 같다고 놓자고. 근데 이거 y는 0이잖아. 그럼 누구랑 같다고 놓는겨? 저 오른쪽에 있는 2차 식이랑 여기 x축을 말하는 y는 0이랑 같다고 놓는 거죠? 그럼 그때 이게 교점을 구하는 식이야.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 근데 만나지 않대. 교점 몇 개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원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풀면 답 나올 겁니다. 됐슈? 안 해줘도 되죠? 또 볼게요. 똑같아. 두 함수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나지 않고 싶대. 뭐 구하고 싶다고요? 교점. 그럼 또 뭐 하는 거야? 둘이 같다고 놓는겨. 알겠죠? 그래서 우리 반은 같다고 놓는 거를 풀지만 왜 같다고 놓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함수의 교점 구하는 건 연립하면 나오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x제곱 2ax 10-b제곱인데 여기서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지금은 좀 식이 하나 더 있어 보여서 판별식까지 쌤이 유도해 주겠습니다. b제곱. 우리 보통 마이너스 4를 둘 다 나오면 전개 안 하죠? 왜? 어차피 마이너스 4는 어떻게 지워지니까? 약분돼서 지워지니까. 그럼 남은 식이 뭐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10 플러스 b제곱. 정리하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보다 작은 거예요. 우리 이거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까? 원래 못 풀어요. 미수수 두 개니까. 근데 자연수 AB라고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넣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기 b제곱이 9보다 작아야 돼. 1도 되고 2도 되고 2 넣으면 4지. 넘어가면 6이죠. b제곱이 6보다 작아야 된대. 1도 되고 2도 되고 3 넣으면 9야. 넘어가면 1보다 커야 1보다 작아야 돼. 안 되는 답은 2개, 4개.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유형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너네가 A반이니까 2차 함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2차 함수를 모르면 못 푸는 내용이고요. 2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은 개념이 빠졌어요. 중3 뗐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건 너무 쉽죠? 우리 요거 왜 이제 이 모양 혹시 우리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표준형. 얘는 표준형은 왜 어떤 형태야? 얘는 꼭지점을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 맞죠? P, Q고. 2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 모양이 총 몇 가지 있어요? 누구에 따라서? 최고치 한계수 A에 따라서. 양보다 크면 아볼, 0보다 작으면 위볼. 두 번째, 이거 다 전개한 형태가 있죠? 얘는 뭐라고 해요? 얘가 일반형. 그럼 일반형에서도 얘들아 이 A, B, C 역할이 있는데 A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럼 혹시 이 C의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얘는 좀 더 합쳐. 세 글자. 세 단어. 세 글자. Y 절편. 그래서 이 C는 X에 0 넣었을 때 Y 값이기 때문에 Y 절편 똑같습니다. 혹시 B는요? 자기 스스로는 없는데 이렇게 둘 합쳐서 추계방정식. 그래서 추계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2차 함수가 이제 아래로 보려고 위로 보려기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뭐가 있냐면은 꼭지점이 있잖아요. 왜? 그래프가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던 거거든.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이 꼭지점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내가 꼭지점을 지나는 이 선을 가지고 오면요. 접으면 무슨 모양이에요? 모양이 똑같아요.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추계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축방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줄임말인 거 아시죠? 대칭 추계방정식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요거는 좀 외워줘야 되는데 추계방정식 이 세로선은요. 무조건 x는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 x는 땡땡땡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오는 거거든요. 요거 넘겨봐.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추계방정식이요. 됐습니까? 그래서 추계방정식도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줘야 돼요. 잘 보고 있죠? 공식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정도. 그래서 이런 거를 너네가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정리해줄 건 없을 것 같고.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냐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쌤은 한 가지 더 연결지어서 해주고 싶어. 함수값까지. 우리가 학년에 더 올라가면 하나 더 배우긴 하는데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일이니까 이렇게 세 개를 좀 묶어서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얘네들은 2차 함수, 함수에서 좀 나오는 표현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 함수값 같은 거 보면 이런 거잖아. 너네가 y는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로 써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우면요, 이렇게 이제 fx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y는 fx라는 표현도 공부해요. 됐나요? 그럼 결론은 보통 2차 함수는 이렇게 쓰고요. 함수는 y는 fx랑 같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 때 셋이 다 똑같은 건데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함수값이에요. x가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근데 fx가 뭐랑 똑같아? y랑 똑같네? 그럼 이 표현이 뭐야?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계산할 건데 그게 뭐다? y 값이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중요하진 않은데 얼마 나옵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x가 2일 때 y값 13 2,13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함수 값이 무슨 값이었다? y 값이었다는 거야. 야, 그러면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겠어요? 얘네들도 y 값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끝나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요게 중3 버전과 다릅니다. 더 심화됐어요. 왜? 우리 아래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최대값은 y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는 높낮이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높낮이로. 그럼 볼게. 요 아볼 모양 중에선 우린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해요. 언제? 제일 낮은 값. 그때가 언제야? 꼭지점. 요거는요, 위볼 모양일 땐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제일 높은 거. 최대값. 그때 언제야? 꼭지점. 근데 말했죠? 얘네들 뭐라고? y값. 꼭지점일 때가 제일 낮게 있는 거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꼭지점 중에 누가 최소값인 거야? y좌표가. 여기는요, 꼭지점 중에 y좌표가 최대값인 거야. 그럼 뭔 말이냐면은 식이 막 이렇게 생겼다니까?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 함수의 최소값이 궁금하대. 그럼 뭐 구해달라는겨? 꼭지점의 y좌표. 맞죠? 그럼 우리 꼭지점 어떻게 구해? 표준형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표준형을 만들 건데 뭐 앞에가 이제 그 개수가 있을 때도 좀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반의 제곱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쓸게요. 우리가 반의 제곱 어떻게 만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뒤에 뭐 와야 돼?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인 4분의 9 와줘야 되고, 우리 맘대로 뭐 더했어? 4분의 9 했죠.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뭐 더한 거야? 안 더한 거야? 안 더한겨. 그럼 마지막에 뭐 남았어?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바꿔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린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는 거잖아. 뭐로?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으로. 마이너스 4분의 5까지. 됐나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게 표준형을 바꾸는 게 당연히 쉬운 애들이 있어요. 뭐 마이너스 4x라든지 뭐 6x 이런 거 더 쉽잖아? 근데 이렇게 홀수나 분수나 우리가 새로운 숫자가 나오면 이게 은근 까다롭다는 거야. 근데 잘 봐. 너네가 요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구해버리면 약간 누구랑 세트야?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4분의 5 맞죠? 그다음 잘 봐요. 우리가 이 값을 모를 때 누구만 나와도 돼? 얘만 나와도 돼. 왜? 요거를 여기 집어넣어봐. 그럼 얘 뭐로 바뀌어? 0으로 바뀌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5. 그럼 쌤이 해주고 싶은 표현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꼭 y좌표를 구할 때 얘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우리 얘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얘 뭐냐면요,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바로 구해? 이 꼭지점은 아까 추계방정식이 여기 지나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이 공식 뭐라고 했었죠? 아니 그 식이 뭐라고 했었죠? x는 뭐 식이 맞죠? 그럼 이 값이랑 누구랑 똑같다?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은 거.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뭘 구하는 게 빠를 수 있다? 죽방. 얼마냐?
2분의 3을 구한 다음에 아직 답은 안 끝났잖아. 뭐 해달라고? 대입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고. 대입하는 게. 알겠슈?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중3 과정이에요 아직. 근데 이게 뭐가 좀 엇갈리냐면요. 아볼 모양인데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최대값도 구할 수 있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 추가되는 거냐면요. 이 이차 함수를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범위를 잘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 전체 인생을 다 보는 게 아니야. 딱 이 부분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잘라줄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보라색 부분 중에 또 뭘 물어보겠어요? 제일 낮은 값과 제일 높은 값. 그럼 언제가 제일 낮아? 알파일 때. 제일 높은 건 베타일 때. 우리가 말하는 건 알파일 때 Y값. 베타일 때 Y값이 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치환해서 푸는 유형도 있고, 치환해서 푸는 건 좀 어려우니까 한번 해보고 틀리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활용이에요. 선생님 해줄 거 없고, 그래서 잠깐만 치환하는 게 있으면 없군요. 그럼 이거 10번도 엄청 유명한 문제 활용해서 기억나죠? 엄청 많이 해봤죠 우리? 그래서 이거 2개 하고 다른 거 책에서 하나 딱 2개만 더 풀어줄게. 알겠죠? 일단 이거 빨리 넘어가 볼게요. 바로 가보자. 지금 그래프 여보 무슨 모양인지 알아? 아볼. 우리는요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꾸면 좋긴 하죠. 근데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가 얼마야? 근데 잘 봐요. 구하긴 해야겠구나. 이제 안 구해도 되겠다. 왜냐면은 일단 이 그림에서 원래 뭘 못 구해요? 최대값을 못 구하죠. 근데 구해져 있어. 그러면은 이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1이 기준 어디입니까? 왼쪽 2칸이네요. 그럼 이거라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a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 A는 쌤이 여기까지 가지고 와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제일 높아? 마이너스 1대 제일 높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뭐이고 싶은 거야? 11.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11이라는 이 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차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다는 거지. 사이즈 보니까 너무 커 숫자가. 말이 안 되죠. 그럼 잘 봐. 이 A는 마이너스 1때 Y값보다 더 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이렇게까지 넘어와야겠죠. 왜? 부동습 가봐.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누가 더 높이 있어? A일 때. 그러면 A일 때 Y값이 얼마라는 거야?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A가 아까 지금은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2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값은 딱 2개 정도 있을 건데 누가 안 될까? 요거는 위치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뭘까요? 마이너스 2가 답이지? 왜? 여기 1이니까. 1기준 오른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4 대입해가지고 F2 구해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맞춰야 돼. 알지? 이거 어떻게 풀어? 이제 맞춰야 돼. 무조건 뭐다가? 추계 방정식 구해줘야 되고, 또 요건 이제 이거잖아. 우리가 둘레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디에 길이를 설정하죠? 가로에 딱 절반만 설정하죠. 왜냐면 얘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렇게도 대칭이라는 거야. 이걸 A라고 두고 이걸 A라고 두고. 이 문제 유형이니까. 그러면 이 점이랑 무슨 관계 있을까요? 좌표가 똑같아요. 왜? 둘 다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당연히 이 유형을 당연히 익혀야 되는데 B좌표의 X좌표를 구할 건데 이제 이게 또 핵심이죠. 이 문제. 아는 사람은 말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사람만 잘 고민해주세요. 이거 얼마일까 우리? 이게 A죠. 어디? 여기에 X좌표가 궁금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죠. 얼마일까요? C 저기
이차함수에다가 A 대입하면 C좌표가 A 플러스 3. 잘 보자. 우리 여기 축방 3이죠. 얘가 x가 3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우리가 x값 어떻게 구해? 0,0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갔으니까 3이겠죠? 근데 거기서 주황색만큼 더 가면은 b의 좌표가 나온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3에다가 a를 더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게 왜 구했냐? c좌표랑 똑같아서. 그럼 c좌표를 왜 구하냐? 둘레를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c좌표의 y좌표, 뭐 예구에도 상관없습니다. c좌표의 y좌표가 뭐기 때문에? 세로길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은, 이 c라는 점은 어디 그래프 위에 있어요? 이차함수 위에. 그럼 a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y값이 얼마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죠. 여기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풀죠. 어떻게?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전개를 하면 얘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보통 표준형으로 바꿔서 대입을 합니다. 왜?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이쁘게 나올 수 있지. 넣으면 얼마 나와? A 제곱에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9였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끝났어요. 이게 세로야. 얘 가로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우리 둘레길이 어떻게 구해? 가로랑 세로 더하죠. 곱하기 2하고. 그러면 우리 둘레길이의 최대를 구하는 거지만 가로 세로 더한 거에 최대를 구해도 돼요. 최대값 맥시멈, 최소값 미니멈, 소문자임. 이거 구해도 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래 이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가로 세로 구하고 2배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해? 마이너스 1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어차피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그냥 바로 얘들아 요거 푸셔도 돼요. 이럴 때 이제 아주 귀찮다. 축방 대입 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 세로의 최대예요. 2배 하면 돼. 20까지 되나요?